지금 모든 뉴스 채널에서 중동 전면전 속보가 쏟아지고 있죠. 첫 24시간 동안 타격받은 표적만 1000개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메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타격 지점은 중동이 아니라 동네 주유소거든요. 늘 넣던 대로 5만 원을 결제했는데 계기판에 찍히는 기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7,000km 밖의 전쟁 뉴스가 왜 내일 당장 긁어야 할 내 신용카드 결제액을 늘리는 걸까요? 철저히 숫자와 팩트를 통해서 그 경제적 구조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물류의 1차선 도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란 앞바다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죠.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땅에서 뽑아낸 원유가 밖으로 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입니다. 하루 평균 2,1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바로 이 길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전면전이 터지면서 이 해협 주변의 안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시장에 정상적으로 풀려야 할 기름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공급이 끊기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고 배럴당 8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해버렸습니다. 물리적인 공급망이 부서진 결과입니다. 둘째, 비싸진 원유에 비싸진 달러가 곱해지는 이중할증 구조 탓입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거대 자본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를 사들이죠. 이렇게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원유를 100% 수입해야 하는 한국 정유사들의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과거 배럴당 80달러짜리 원유를 1,200원 환율로 수입할 때는 원화로 96,000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80달러짜리 원유를 사오는데 1,400원 환율을 적용해서 11만 2천원을 결제해야 하거든요. 유가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까지 얹어서 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세금 구조가 기름을 붓습니다. 휘발유 가격에는 교통세, 교육세 등 고정 세금도 있지만 판매 금액의 10%가 매겨지는 부가가치세가 진짜 변수거든요. 수입 원가가 오르면 판매가도 오르고 여기에 연동된 부가가치세 금액 자체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폭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더 가파르게 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용 상승이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료니까요. 당장 오늘 밤 물건을 나르는 화물 트럭의 경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면서 택배 단가와 배달 수수료가 곧바로 조정됩니다. 비닐하우스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용 면세유 가격이나 트랙터 연료비도 예외가 아니죠. 며칠 뒤면 마트 매대에 깔리는 대파와 토마토의 도매 가격이 바뀔 겁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타이어 등 석유를 원료로 쓰는 공산품의 제조 원가도 일제히 상승 곡선을 타게 되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방어 전략이 추가됩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제품 가격표를 바로 올리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가격표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트에서 늘 집어들던 가공식품의 중량이 150g에서 135g으로 슬그머니 줄어들고 배달 음식의 기본 반찬 개수가 하나 빠지는 시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금액이 그대로여서 당장 눈치채기 어렵지만 결국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물건을 받게 되는 아주 확실한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입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실생활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하니까요. 결국 조만간 떨어질 줄 알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반등하게 됩니다. 내 생활비 지출은 늘어났는데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덜어지지 않는 이중고가 확정되는 거죠. 우리가 당장 소비를 통제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경제적 타격에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주유소 전광판 숫자는 어제 터진 전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물류비, 기업의 제조 원가, 그리고 고금리 유지가 우리가 사 먹는 식당 메뉴판과 마트 영수증에 최종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즉 본격적인 체감 물가 폭등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내 월급이 오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장 2주 뒤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확률은 100%거든요. 어제까지의 느슨했던 소비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추고 고정 지출을 방어하지 않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는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중동에 떨어진 미사일 청구서는 결국 2주 뒤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에 부가세로 찍혀 나올 겁니다. 세상을 읽는 영리한 시선, 부고가고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